예, 이번에는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온을 표현하는 것을 공부할게요.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여기에다가 9V 건전지를 집어넣는 실험이 나와요.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9V 건전지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9V 건전지는 한쪽 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거든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는 9V 건전지를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수산화나트륨은 NaOH라는 물질이고요. 얘가 물에 들어가서 수용액이 되면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는 전해질, 이온이 발생했죠. 이온이 발생하고 얘는 결과적으로 이온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해질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전해지게 되면 이게 여기 전기가 통해요. 전기.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물에 전기 분해가 돼요.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요. O2가 기체로 발생을 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H2가 기체로 발생을 하고요. 양적인 관계는 이게 2B, 이게 1B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물에 전기 분해가 됐다라는 소리는 이제 당연히 전기가 통했다라는 얘기죠. 왜 전기가 통했을까요? 이온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가 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 전해질 용액은 전기가 통하고 그다음에 전기 분해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각반, 앞반, 뒷반 모두 다 실험을 했던 그런 실험을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샤알레에 연필심을 두 개 좀 줬죠. 연필을 준비했는데, 연필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제가 그림을 묶어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연필심이에요. 연필심. 흑연 연필심 해놓고요. 이게 9V 건전지를 다시 준비했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래서 건전지에서 이렇게 집게로 연결하고 이렇게 집게로 연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되겠죠.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안에 용액인데, 이 안에 용액은 염화구리를 준비했어요. 염화구리. 화학식은 CuCl2가 되고요. 얘는 CuCl2는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면요, Cu2 플러스 더하기 2개의 Cl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 Cu는 구리 이온이고요. 이게 이온이 한 개 있죠. 근데 여기는 2개의 이온이 생겨요. 그래서 이온의 비가 1대2로 생기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온의 비가 1대2지만 얘는 전하가 2개가 더 많고요. 전자가 2개가 부족하고요. 전자가 하나 많은 게 2개 있으니까 전자가 2개 더 많은 거죠. 전자가 2개 부족하고 전자가 2개 더 많으니까 더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전기를 이렇게 딱 꽂으면 당연히 이거는 전해질이니까 전기가 통할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이온이 전하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은 전하를 옮겨주고 어떻게 할까요? 이온이 전하를 옮겨준다. 굳이 이야기를 설명하면 이게 이제 302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을 딱 첫 번째 그림, 밑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염화구리 수용액에 구리 이온이 3개 들어있고요. 염화 이온이 6개가 들어있어요. 1대2의 비율로 들어있죠. 그 다음 그림을 딱 봤더니 전극을 연결했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겨나냐?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는 Cu가 되고 더하기 죄송합니다. 구리 이온은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는 뭐가 많을까? 전자가 되게 많거든요. 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CU가 돼요. 즉 구리가 되겠죠. 구리. 얘는 이온이라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이온이라서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구리로 변해요. 즉 구리는 고체거든요. 이건 고체로 딱 변해요. 그 다음에 Cl-이온이 어떻게 변하냐면 Cl이 두 개가 붙어서 염소 기체가 되고 다음에 전자 두 개를 버릴 거예요. 굳이 제가 이렇게 전자 두 개를 딱 따로 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얘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원리로 설명하면 우리 그림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 구리이온이 마이너스 극에 갔어요. 마이너스 극에 전자가 많아서 사실은 이 전자가 이곳으로 이동을 해야 전기가 통하는 거겠죠. 전자가 이곳으로 이동을 해야 전기가 통하는데 전자가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쪽 극은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전자를 보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구리이온이 이 전자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사라져요. 전자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죠. 구리가 생겨나면서 여기 이제 구리가 딱 생겨나면서 그림처럼 구리가 생겨나면서 전자가 사라졌어요. 여긴 전자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회로에서 이게 일로 가려면 여긴 전자가 사라지지만 전자가 이쪽에서 일로 간다. 없어져서 이쪽에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는 전자가 구리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 염소이온이 여기에 딱 붙을 거예요. 그러면 염소이온은 딱 염소 기체를 변하고 전자 두 개를 여기 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긴다냐 잘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극에서 구리에게 전자를 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자는 사실 구리가 가져버리고 땡이지만 플러스 극에서는요 전자를 염화 이온에게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의 이론상 회로가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이리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구리한테 전자를 줬고요. 전자를 줬어요. 그러면 얘는 적어도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사실 구리가 가졌지만 여기 수용액 속에 염화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얘가 줬어요. 사실은 이렇게 화살표로 이 전자가 이리로 가야 전기가 통하는 거죠. 직접 전류가 흐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실험한 결과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전자를 바깥쪽으로 구리한테 줘요. 그러면 전자 여기서 줬고요. 염화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여기로 줘요. 그러면 회로로 전기가 들어서 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효과가 생기죠. 전자를 여기서 주고 여기서 받았으니까 전기가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해질 속에서는 이온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를 주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으면서 전기를 통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전해질 용액은 이온에 의해서 전기가 통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 302와 303페이지의 그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주는 효과가 생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주는 효과가 생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그림으로. 그런데 부사물로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생기죠. 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전자를 줬으니까 염화이온이 전자를 주면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요것을 설명한 게 염화구리 전기분해 실험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하면서 어떤 거를 알았느냐, 이렇게 실험을 할 때 플러스 극에서는 여기 적은 것처럼 구리가 석출됐다고 말해요. 석출은 구리가
구리 이온이 구리로, 즉 금속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죄송합니다. 그게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석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요, 염소 기체가 발생이 되죠. 왜 염소 기체가 발생이 되냐면 염화이온이 염소 기체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식은 제가 옆에다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겠죠. 얘는 구리가 석출되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석출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석출되는데 어떻게 보이냐? 구리 이온이 감소가 되겠죠. 왜냐? 여기 덩어리 안에 수용액 속에 건전지를 연결해서 딱 구리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구리 이온은 2 플러스니까 2 플러스 하나, 2 플러스 하나, 2 플러스 하나 이렇게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6개가 있을 때요. 처음에 전기가 딱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전기가 통했어요. 전기가 딱 통하자마자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동해서 이게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사라지고. 왜냐? 얘는 기체로 올라갈 거고 얘는 여기에 붙을 거니까 이온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온의 수가 줄어들고 구리 이온이 감소가 되면 용액은 푸른색에서 점점 무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다음에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기체가 뽀글뽀글 이렇게 생겨나요. 근데 이 염소 기체는 탈색의 효과가 있어서 딱 보면 뭐 잉크가 탈색되는 실험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마무리 문제는 똑같은 전해질의 전기분해 실험인데 전해질이 묽은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은 어떻게 될까? 묽은 염산은 이렇게 될 거예요. 묽은 염산에 이온화식을 적으면 HCl이 묽은 염산이, 그러니까 얘는 염화수소예요. 사실은 염화수소라는 물질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면 묽은 염산으로 변할 거고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플러스 극에서 생기는 변화를 물어봤는데 플러스 극에서는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게 했죠. 그래서 Cl이 형성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염소 기체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염소 기체는 Cl이 아니라 염소 기체는 Cl2예요. 무슨 소리냐? Cl 더하기 Cl. 우리가 이것을 2학년 때 배운 공유결합으로 생각하면 염소 기체는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공유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 기체는 염소 원자가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염소 원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2 넣고 염소 원자의 원래 식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얘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이게 된 거니까 이게 2개가 되면 전자를 2개 내놨겠죠. 그 다음에 염소 원자가 2개가 생기려면, 즉 염소 분자 하나가 생기려면 얘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숫자를 맞추는 과정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원래는 Cl 마이너스 화살표 Cl 더하기 전자식이지만 얘는 염소 기체가 아니죠. 그래서 염소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Cl2라고 썼고요. 요거 2 썼고요. 요 2 썼기 때문에 2라고 먼저 써서 전자 수를 맞춘 거고요. 요 2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개의 Cl-는 역시 요 2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염소 기체, 플러스 극에 생기는 변화는 염소 기체가 Cl로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생기는 것은 수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이너스는 수소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적으면 이렇게 해서 적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발생이고요. 똑같은 원리로 H
플러스 더하기 전자가 H가 될 건데 H도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2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 2 때문에 여기도 2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앞에다가 2라고 적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생기는 것을 설명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내놓고서, 여기죠. 염화 이온이 두 개가 전자를 내놓고 결합해서 여기서 기체가 발생돼서 위로 올라갈 거고요. 기포로 발생할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두 개를 받아들여서 서로 결합해서 기체로 날아갈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넘겨서 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이 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문제에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단어는 이온을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온을 표시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원자가 양이온이 되는 것과 음이온이 되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양이온을 알아볼게요. 양이온은 전자 수와 양성자 수를 비교할 때 양성자 수가 더 많을 때 양이온이 되죠. 대표적인 예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고요.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1의 원자 핵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안쪽에 전자 2개를 가진 껍질 하나, 바깥쪽에 전자 8개를 가진 껍질 하나,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가진 껍질 하나, 이렇게 이게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근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 모든 원자나 모든 덩어리는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가장 안쪽에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2개,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더 있을 때는 8개씩 가져야 안정적으로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게 편해요. 플러스 11, 양성자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을 거고, 여기 하나, 또 2개 그렸고요. 바깥쪽으로 8개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8개 그려볼게요. 8개 그리면 10개가 되겠죠. 여기 이제 플러스 11 더하기 빼기 10개 되니까 답이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Na 플러스라고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바깥쪽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 그림이 305페이지예요. 이걸 다 이제 그리기 귀찮아서 가운데 플러스 하나, 플러스랑 전자 이렇게 딱 그린 거고, 사실은 나트륨보다 얘 좀 더 정확하게 숫자적인 것까지 다 한다면 나트륨 이온보다는 수소 이온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었으면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죠. 얘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왔을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전자수 많다, 양성자 수가 되겠죠. 여기 주소네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염소인데요. 플로르는 이렇게 너무 그리기가 많으니까 제가 F로 바꿀게요. F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9번. 그러면 이제 플러스 9. 플러스 9라고 적은 이유는 양성자가 9개 있다는 소리고요. 안쪽에 전자가 2개,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래야 전체 합치면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9 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F 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 F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을 거예요. 이거 받은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바깥쪽으로 하나 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원자는 2개, 8개가 더 편하니까 얘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려서 플러스 9 안쪽에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요. 다음에 색깔 분필이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나가 딱 들어오겠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얘는 F가 마이너스다. 이유는요, F가 마이너스다. 이유는 플러스 9 양성자 더하기 원자수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빼기 10.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림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이거는 양이온이 형성되는 그림, 음이온이 형성되는 그림, 양이온 표현, 음이온 표현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럼 이제 양이온 표현과 음이온 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면 모든 기본적인 이온의 표현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먼저 여기에다가 원소 기호를 적을 거예요. 원소 기호를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소 기호 앞에다가 큰 숫자로 적는 숫자 칸이 있고요. 여기에 적는 숫자 칸이 있고요. 여기에 적는 숫자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Na2, CO3 이런 거, 혹은 CO3, E- 혹은 Mg, E 플러스라고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게 있죠. EHCl. 그러면 여기는 요 E는 여기는 칸에 적죠? 매칭이 되고요. 여기는 칸은 여기 있는 거에 매칭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칸은 이런 거에 매칭 되겠죠? 이런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1번 칸. 1번 칸. 대표적인 얘가 EH2예요. EH2. 이거는 H2 더하기 H2. 무슨 소리냐? 비슷한 식으로 EA가 있어요. EA 화살표, 수학적으로 A 더하기 A죠. A가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요 덩어리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칸은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요만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 덩어리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 전체가 몇 개 있다가 1번 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칸 볼게요. 여기는 칸, 여기에서 볼게요. EH2에서 요 칸은 얘는 오로지 여기 원자 기호, 원소 기호 요것만 컨트롤해요. 얘는 오로지 앞으로 숫자 안 가고요. 여기만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빼고, 그러니까 요거를 분해해서 적으면 위에 적었듯이 H2 더하기 H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2는, 여기 있는 2는 오로지 여기 요 원소가 몇 개 있다. 즉 여기서 요거 H2만 다시 분해해서 쓰면 H 더하기 H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H 더하기 H는 원래는 EH예요. 맞죠? 밑처럼 쓰면 EH죠. 그런데 이 세상에 EH로 존재하는 물질이 없어요. H2로 존재해요. 그래서 H2의 의미는 H 더하기 H가 결합이다라는 뜻이에요. 결합. 공유결합을 이뤘거든요. 이거는 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 개 있다. 덩어리가 한 덩어리 떨어져서 두 덩어리 떨어져서 세 덩어리 있을 때 3이라고 쓰고, 떨어져서 두 개 있으면 2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즉 붙어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H 원자와 H 원자 하나하나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온의 진짜 표현은 여기서 이온의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까 적었듯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F 마이너스처럼 여기에다가 전기적으로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전자가 부족하다, 전자가 많다를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표시하면 1이 생략이에요. 여기 다 그냥 H2다 나가면 여기 숫자 1이 생략된 거예요. 생략. 혹은 NaCl
C1이다 라고 하면 여기 1이 생략, 여기도 1이 생략이에요. 1은 생략이다. 또 하나, 만약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2개 부족하다. 즉 어떤 물질이 전자 2개를 내놓아서 전자 2개가 이 빠진 형태가 되었다. 전자 2개가 없다. 라고 되면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여기 전자 2개를 잊어먹었다라고 하면 얘는 정기적으로 땡땡 원소기호에서 2 플러스라고 적을 거예요. 플러스 2, 즉 양성자 2개가 더 많은 형태이지만 여기다 뒤에다가 1을 쓰면 사람들이 요 2를 약간 크게 쓰거나 약간 더 이상하게 쓰면 뒤에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2 플러스 전자가 2개가 부족하구나. 똑같은 형태로 2 마이너스도 존재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의 2 마이너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세상에 이온은요, 원자가 딱 전자를 잃고 벗어나서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CO3, E-.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면 탄소에다가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를 붙었어요. 그러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존재할 거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존재하겠죠? 또 얘도 전자 가지고 있고 전자 가지고 있고 전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C의 양성자를 다 더하고 산소들의 양성자를 다 더한 양성자 수와 이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 더했을 때 전자가 2개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는 굳이 다시 설명하면 탄소 1개, 탄소 3개가 결합한 덩어리죠. 덩어리. 뭐 분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원자 단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건 다원자라고 했어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보시는데 이 다원자 이온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덩어리에 이렇게 붙어있는 덩어리고 전자가 2개가 더 많다예요. 얘는 E-. 아까 전에 제가 전자가 2개 더 많으면 2개 있는 2를 앞에다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원자 이온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306페이지에 있는 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306페이지에는 이온이 5개씩 20개가 나와 있네요. 5개씩 20개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 중에서 양이온의 암모늄 이온,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다원자 이온들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여기다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혹은 시험 공부하면서 다 외웠죠? 외운 거 이름과 다음에 이온과 다음에 전하수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표현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를 쭉 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바닷속에서 PO3 PO4 3-가 있어요.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319페이지 가장 오른쪽, 표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PO3 요거는 인산입니다.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교과서 또 하나 있는데요. HCO3- 이거는 탄산수소이온이다. 탄산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 이렇게 하나 더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6페이지에 있는 306페이지 표가 6-1인데 요 6-1 표는 외우고 다음에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의미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온의 정체를 밝히기까지 역사 속의 과학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온의 표시 방법과 어떻게 전해질의 C 이온으로 되는 건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앙금을 아셔야 돼요. 앙금이 좀 어렵죠? 앙금에 대해서 다음 파일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